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어? 윤도준이 엄마. 크게 봐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저도 명복을 빌려왔어요. 빈다고 돼 이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대감독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 가장 비대중적이고 예술성 짙은 작품으로 평가되는 영화 마더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 배우로부터 이 영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김혜자 선생님과 작업을 꼭 해보고 싶은데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 이미지를 탈피해보고 싶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봉태일 감독은 영화를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몇 년간 잊어버릴만 하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선생님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알게 모르게 김혜자 선생님을 마더로 스며들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 숨어있는 디테일한 설정들과 온갖 비하인드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영화를 못 보셨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암전에서 이병우 음악감독이 만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들리는 새소리. 감독이 시작할 때 심심하니까 사운드 체크하는 의미로 넣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선정 역대 한국 영화 중 가장 뜬금없는 오프닝 시퀀스. 감독은 김혜자 배우가 주인공인 엄마이며 이 여인은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관객에게 미리 불편함을 직면할 준비를 시키려 했습니다. 관객도 평론가도 종잡지 못했던 의문의 오프닝은 그대로 영화 엔딩과 연결되며 숨이 쌍관을 이루죠. 감독은 눈을 가리고 입만 보이게 웃다가 정색한다는 설정만 하고 모든 춤이 김혜자 선생님의 프리스타일 막춤입니다. 음악도 없이 이런 춤을 춘 후 촬영본을 보고 음악을 만들어 입혔죠. 김혜자 선생님은 처음엔 너무 쑥스러웠으나 연습에 연습을 반복해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과 원빈 배우까지 함께 춤을 춰주며 연습을 도왔다고 하죠.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촬영 감독에게 넘길 때 이미지 사진으로 김영갑 사진작가의 제주도 들판 사진을 함께 보여줬다고 합니다. 시나리오엔 들판에 한 여인이 지나가다 춤을 춘다고 묘사되어 있죠. 이곳을 찾기 위해 전국의 들판이란 들판은 전부 다 찾아가 본 후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 들판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이었는데도 안개가 끼어 있어서 더 분위기 있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 이 장면을 찍을 때 혹시라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원빈 배우도 아무 생각 없는 금붕어 표정으로 막춤을 춘 컷을 찍었으나 결국 사용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조명이 세팅된 김에 포스터에라도 쓰려고 수갑을 찬 이미지 컷도 찍었지만 결국 쓰이지 않았죠. 옷 속으로 손을 감추는 건 원래 콘티에는 없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손을 옷 속으로 넣어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과 본인의 진실을 숨기는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손이 그대로 작두질을 하는 이미지로 연결되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히스테리컬한 엄마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읍내 약재상에서 일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엄마. 엄마는 항상 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감독은 엄마의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이미지를 상상하며 마른 약재들이 걸려있는 약재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전북 익산의 여산 삼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실 그 골프장 특수요원 출신 아저씨가 되기 전 금리빨 빼고 무료를 씹어먹어 줄게. 지나치게 아름다웠던 동네 바보 도준. 도준이는요, 눈이 진짜 예술이야. 사슴 같아요. 그리고 그의 절친 진태. 배역 이름은 두 배우의 이름에서 뒷글자만 바꿔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원빈 배우의 본명은 김도진이죠. 감독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진구 배우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진구 배우는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당연히 오디션을 볼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디션도 없이 캐스팅 됐다는 말을 듣고 감개무량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네요. 피부! 이거 아줌마 피잖아. 본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아들만 걱정하는 엄마.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감독은 엄마가 영화 전반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길 원해서 엄마의 의상을 최초 붉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을 스태프들과 회의를 거쳐 초반엔 붉은색을 입고 있다가 사건에 개입되면서 어두워지는 블루가 가미되기 시작하고 엔딩엔 거의 차가운 보라색의 옷을 입게 된다는 설정으로 발전시켰죠. 이곳은 삼척의 블랙베리 골프장의 주차장이고 이 골프장은 용평 리조트에서 촬영했습니다. 근데 너 우리 여기 왜 왔는지는 생각 안 나지? 골프장 씬은 전신의 빠른 전개에 대비되도록 정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갑자기 멈춘 듯한 고요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부터 굉장히 서스펜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영화 전반적인 완급 조절을 위한 카메라 감독의 아이디어였죠. 너 여자랑 잤어. 여자 누구? 엄마. 에휴 병신아. 바보라고는 하지만 간당간당하게 선을 넘을 듯 불안한 대화. 이후에 나올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복선입니다. 사람을 치워놓고 골프나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준 두 사람. 저기요, 이런 데 계시면 안 되는 분인데. 이 씬은 실제 여수 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얘들 뭐 자해공간 이런 게 아니고 동네 그냥 백수들이야. 내 차 백미러를 뽀개버렸어요. 진짜 넌 그거 왜 뿌겠어 쓸데없이. 그걸 또 만만한 도준에게 덮어 씌우는 의좋은 친구. 얼마짜린지 알고 부셨니? 이 바보 새끼야. 바보란 말을 들으면 혼내주라는 엄마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 도준입니다. 나 알아서 먹거든. 엄마와 도준의 집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콘티가 나오기 전부터 세트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파주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샤시 안으로 보이는 모자의 식사 장면과 이후에 나올 진태와의 에피소드를 위한 좁고 긴 복도 이미지, 그리고 엄마의 방을 만들기 위해 기역자 구조의 집을 만들었죠. 정력 어디다 쓰게 우리 아들? 김혜자 선생님은 도준을 혜자에게 있어서 모든 남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들이면서 친구이자 애인, 남편, 심지어 아빠의 역할까지도 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만나 자야지. 잣단 봐. 누구야 누구? 이 대사 중간중간 아들을 남자로 보는 듯한 뉘앙스를 만들었습니다. 걔하고 놀지 마. 진태경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애야. 이 대사를 할 때 감독은 혜자가 진태를 무의식적으로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감독 역시 딱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문형의 주문이었는데요. 이후에 엄마와 진태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를 풍기기도 하죠. 나게 섭섭하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문제의 방뇨벽이라고 할 정도로 골치를 썩였던 벽이라고 합니다. 군산의 거리에 가벽을 만들어 부분 세트를 설치하고 찍은 후 풀샷은 CG의 도움을 받아 보강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소변을 유심히 보는 엄마. 당연히 실제 소변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소품을 활용했죠. 감독은 인물보다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벽을 원했다고 하는데요. 뭘 굳이 시골에 가서 세트까지 제작해야 하냐고 물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영화를 관통하는 추상적인 이미지였다고 하죠. 빨리 와! 이 대사는 아들을 부르는 엄마의 느낌으로, 웃지 마. 이 대사는 남자를 부르는 여자의 느낌으로 해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김혜자 선생님입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아주머니들이 좋아할 만한 꽃무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류성희 미술감독은 침통 역시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친숙한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꽃무늬를 적용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대신 내가 약쳐줄게. 이자 대신. 애들었으면요. 앞집 사진관에서 일하는 미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미선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유일한 정상인으로 나오는 인물을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전미선 배우로 정해놓고 배역 이름도 미선으로 정했습니다.
자기도 그럼 미남 아들 생겨. 이 장면을 받아주는 씬으로 후반부에 임신 소식을 전하는 컷을 찍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일어나. 진태를 만나러 술집 맨하탄에 왔다가 혼자 취해 있는 도준. 맨하탄은 군산의 한 카페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진태야, 너 도대체 어디야? 왜 안 와? 그 시간 진태는 낮에 떨군 골프채를 개 타러 왔죠. 이 장면은 골프장 씬을 찍은 후 점심시간에 잠깐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노출이나 필터 등 여러 방법으로 낮에 밤 씬을 찍는 기법을 데이포 나잇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줄상 낮에 밤 씬을 찍어야 한다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정오에 찍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죠. 오빠! 맨하탄 사장 딸내미 미나 역은 초신인 뽀시래기 천우희 배우가 맡았습니다. 오빠랑 술 한잔 할까? 진짜? 치마 이쁘다. 야. 술값 대신 이거 비싼 거. 술집에서 나온 후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도준. 항상 공간을 중요시 여기며 로케이션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봉준호 감독답게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학생. 이 거리와 폐가초는 부산의 문현동에서 찾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을 위해 조명을 극도로 통제해가며 찍었죠. 오빠랑 한 말래? 술 한잔. 남자랑 싫은가? 살짝 비뚤어진 모자에 부감 앵글에서 디졸브로 깊게 물린 살인사건 현장. 보통의 사건 현장과는 다르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것 같은 풍경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 시신이 걸려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감독은 좋은 배우를 찾기 위해 오디션을 보기도 하지만 대학로에 연극을 자주 보러 간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배우 역시 연극을 본 후 연락해서 연을 맺게 된 배우들이라고 하네요. 동네 토박이 형사 남재문, 배우 이름을 그대로 배역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윤재문 배우는 감독의 전작인 괴물 이후 다시 만났네요. 살인사건이 얼마만이야? 또 하나의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제목과 비슷한 발음인 머더, 즉 살인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건 아니지만 감독에게 영감을 준 상당히 악질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을의 여중생을 온 마을 아저씨들이 둥기죠, 둥기. 두격을 골절에다가 받아출혈. 살인사건 피해자인 아정을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처음엔 마치 하나의 오브제처럼 아무렇지 않게 널어놓고 얼굴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면서 관객의 시선을 사건 자체에 집중시키고 중반쯤 이 영화에서 가장 밝은 화면으로 생생하게 과거의 아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관객은 그녀의 내면과 슬픔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나 남자가 싫어. 재문의 얼굴에서 엄마 얼굴로 연결되는 컷 편집이 인상적이네요. 문화정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도준을 체포하는 재문. 어머님은 상당히 잘 뛰시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씬은 짧게 지나가지만 굉장히 공들여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쯤 되면 관객들이 졸기 시작할 테니 깨워야 한다며 임팩트 있는 장면을 위해 3일 동안 촬영했다고 하죠. 아니 오셨네 오셨어. 응? 돈도 없으면서 머리 안 다쳐서 이렇게 좀 돌아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준이 체포되는 걸까요? 가혹행위 그런 거 아니다. 세팍타크로라고 아냐? 살인의 추억과는 같은 듯 조금 다른 지하 취조실.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살인의 추억에서는 지하 보일러실로 설정해 더 깊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계단 위에서 보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삭막하게 뻥 뚫린 빈 공간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힘줘 꽉! 이게 바로 세팍타크로의 위력이에요. 세팍타크로의 진심인 형사. 실제 군산 출신으로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송세벽 배우. 기본 동작 딱, 응? 딱, 딱. 세팍타크로 형사는 원래 사투리캐가 아니었는데 감독이 송세벽 배우가 연극에서 하는 사투리 연기를 보고 설정을 수정했다고 하죠.
당시 연극판에서 유명했던 송새벽 배우는 이 영화 개봉 후 다음해 영화 방자전으로 떡상하게 됩니다. 미안한데 좀 만진다. 야, 그 시체 근처에서 이딴 게 발견됐어요? 설사 네가 죽였더라도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이 씨는 실제 경찰서 면회실에서 촬영했으나 앵글과 조명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면회실과 똑같이 세트를 제작해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은 한겨울 너무 추운 날인데 공간이 너무 좁아 어려움이 많아서 외부 씬만 찍은 후 차 내부는 파주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딴 사람 몰라도 네가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 100%. 현장 검증씬에 깔린 곡의 제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축제입니다. 마을에 아주 큰 구경거리가 생겼네요. 그 와중에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 미나. 이 씨는 실제 고성 화장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어?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묘하게 광기 어린 듯한 표정. 봉준호 감독은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를 거의 접신의 경지까지 올랐다고 표현을 했죠. 아정의 친척 세 분은 거의 파이터의 느낌으로 오디션을 본 후 캐스팅했습니다. 당시 감독님이 시비를 걸고 실제로 말다툼을 해가며 오디션을 치렀다고 하네요. 이정은이라는 걸출한 배우의 영화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아들 위험하면 안 돼. 카메라가 흔들려서 티는 잘 나지 않지만 실제로 세게 맞았습니다. 무려 18테이크를 반복하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착한 사람 역을 주로 했던 김혜자 배우는 연기든 실제든 한 번도 맞거나 때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대를 맞으니 너무 아파 눈물이 나오면서도 후배 배우들에게 괜찮다며 더 세게 때리라고 하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은 해산물이 최고야. 여기 좀 앉으실까요?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할 때도 서서 먹는 변호사. 공석호 변호사님이셔. 구치소 접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세트라고 합니다. 감독은 미술 감독에게 주인공 뒤로 뭔가 깊게 들어간 느낌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접견실이면 그냥 벽일 텐데 복도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미술 감독은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서 옆방의 재소자들과 면회객이 보인다는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주받은 관자놀이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하면 왠지 엮이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함을 느낀 공 변호사. 아이고, 이거 사무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네. 공 변호사 캐릭터가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냥 귀찮은 일을 맡기 싫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내가 원래 부표로는 절대 앉지 않아. 되지 마! 이러한 설정을 추가해 짧게 등장하지만 심도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골프공도 진택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변호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태의 집입니다. 아무래도 진태가 의심스러운 엄마. 엄마가 가진 건조하고 마른 느낌과 대비되는 진태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물과 나무가 많아 음산한 느낌을 주는 곳을 찾아 전북 임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진태가 사는 집은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입니다. 실제 사람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곳이죠. 이끼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들도록 약간의 그린톤이 감도는 느낌으로 조명을 세팅하고 이 커튼 역시 축축한 곳에 피어난 곰팡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태가 과학수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 숨겨둔 드라이버에 선명히 남아있는 핏자국? 하필 이때 여친과 함께 들어온 진태. 맨하탄 딸내미 미나가 여친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커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사실 미술감독 본인은 잘 보이지 않지만 커튼에 숨으면 보이는 미나 뒤쪽의 벽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작업했다고 하죠. 사실 김혜자 선생님이 실제로 이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배드 씨는 거의 모든 스텝을 내보내고 최소의 인원으로 촬영했죠. 스파게티. 야스를 하는 도중 끝말잇기를 한다는 설정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만든 설정입니다. 니김이? 니김이라는 욕이 사실 엄청난 패드립인데
영화 제목인 마도와 연결시켜 보면 연결이 없는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요. 미네랄 아이탕. 당평채. 감독은 불경스럽지만 엄마와 성적인 코드를 연결시켰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영화를 야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극중 엄마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히스테리가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야스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너 여자랑 잤어. 엄마랑 자냐? 그때 윤도준 씨 엄마랑 잔다며요. 떡도 치네. 남자와 단 둘이 살고 있지만 세상 천재 너하고 나하고.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혜자. 그런 혜자가 진태와 미나의 성행위를 목격하고 이후 평화로운 마을에 숨겨진 추악한 성 스캔들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방문을 열었을 때 진태가 순간 도준으로 보인다는 설정은 순수하게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전한 이유도 있지만 어쩌면 할 수 없는 남자가 할 수도 있는 남자로 바뀌는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코피를 흘리는 아정과 나야 안 쓴 지 오래됐지. 여고생이 찾는 생리대에서 느껴지는 피해 이미지를 고물상 노인을 살해할 때 폭발하듯 엄마의 얼굴에 튀는 피로 연결시켰습니다. 감독은 이 살해씬을 의도적으로 배드씬 찍듯이 앵글을 잡고 인물의 위치와 자세를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뉘앙스로 잡았습니다. 바닥에 흐르는 피 역시 마치 정액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죠. 진태의 집엔 바람이 불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씬의 대부분은 바람이 불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사히 진태의 집을 빠져나온 혜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비오는 저녁이 됐고 중요한 증거물인 골프채에 비닐 장갑을 씌웠네요. 이 씬은 창원 저수지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실 진태의 집을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장면과 비가 오기 시작하자 진태는 빨래를 걷고 혜자는 골프채에 비닐 장갑을 씌우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버스를 잡기 위해 언덕을 구르고 이질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시골 버스 안에 외국인 컷이 있었는데 험난한 과정을 전부 삭제하고 바로 경찰서로 건너뛰었습니다. 재문이 어디 갔어? 하지만 진태의 폰에 담긴 영상이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는데요. 너 이러고 노냐? 좋겠다 새끼. 진태의 휴대폰에 찍혀있는 두 인물, 두 배우가 실제 휴대폰을 가지고 놀며 장난치며 찍은 컷입니다. 골프채에 찍힌 건 미나의 립스틱 자국이었죠. 이곳은 여수경찰서 외부입니다. 배우는 카메라로 다가오고 카메라는 줌아웃으로 빠지면서 묘하게 감정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죠. 이 씬은 아주 멀리서 900mm 망원 렌즈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바닥에 떨어지는 비가 스모그처럼 올라오는 게 보여 더 슬프고 아름다운 느낌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의 눈탱이를 치지 않는 정직한 고물상 할아버지. 공 변호사님이 좀 보자시는데. 이곳은 지방에 공 변호사 같은 사람이 다닐 법한 룸 가라오케를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내 반장한테 얘기 다 들었어. 짠해. 언제나 바빠서 밥도 서서 먹는다는 양반이 앉아 계신 거 처음 보네요. 윗면 벽의 패턴은 벽지를 찾을 수 없어서 패브릭을 붙였고 촌스러운 배 모양의 벽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벨벳 느낌의 소파는 엄마가 입은 옷과 비슷하게 설정해 엄마가 마치 이곳에 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죠. 정신병원 4년이면은 법률적 대박이야, 대박! 검사와 정신병원 원장을 데려와서 도준을 치료 감호소에 넣자는 공 변호사.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바로 구토를 하는데요. 이 장면 전에 버스를 타고 올 때부터 구토 증상이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 도준아, 도준이 방에서 혜자를 기다리고 있던 진태. 진태야, 내가 죽을 줄을 졌다. 위자료로 한 500만 해줘요. 이 씬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조명을 설치해서 배우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밖에서 비치는 달빛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죠. 제일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옥상.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서 대조적으로 옥상에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밝게 느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다 보여. CG의 도움 없이 저 멀리 있는 마을이 모두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여러 대의 크레인을 세워 굉장히 많은 조명을 설치해 비췄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도 믿지 마. 다 필요 없고 나도 믿지 마. 옥상에서 내려온 혜자를 창밖으로 보는 시점은 이후에 나올 중요한 사건의 복선입니다. 뭐가 떠오르건 뭐가 기억나건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 그 아저씨 걔 내가 잘랐어. 엄마는 아정의 죽음을 혼자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문화정이 형 애인이 있었대요. 기돈 조파리? 이 대사 역시 이후에 나올 사건에 대한 복선이죠. 기도원에서 그 종파라는 애가 뭐 탈출하는 쟤한테 가서 바보야 한번 해봐. 이곳은 세트장이 아닌 실제 교도소 운동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들어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필 원빈 배우가 마치 진짜 바보처럼 신분증을 외쳤다고 합니다. 바보야. 주연 배우가 신분증을 안 가져왔으니 촬영을 못할 뻔했지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겨우 들어가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빈 형이야 뭐 얼굴이 신분증이니까요. 아니 어쩌다 이랬냐. 나 무시하는 놈들 반드시 족치라며. 이 씨는 두 배우를 각각 롱테이크로 쭉 찍은 후 교차 편집했습니다. 연락 두들겨 맞으니까 생각이 나.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나부터 먹였잖아. 농약 바카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너 5살짜리가 어째 그걸 기억을 하니. 침 맞자. 나만 아는 침자리야. 나쁜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엄마만 아는 침자리 역시 이후 사건에 대한 복선이죠. 이 씬에 깔리는 음악은 마치 엄마의 자장가를 상상하며 음악 감독이 만든 엄마의 주제곡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는 뭔지 모르겠지만 촬영 감독이 거의 본능적으로 찍어야 할 것 같아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듯 옛날 사진의 한쪽을 찢는 엄마. 확대해서 뽑아줄 수 있어. 신기하네 이거. 이 정도면 생기초에 속하죠. 어두웠던 현재의 공간이 밝아지며 과거의 아정과 친구가 등장합니다. 깜짝같이 잘 됐네. 그 정도야 생기초지. 뽀시래기 시절의 이미도 배우 굉장히 풋풋한데요. 배역 이름은 요고생 흉터라고 나오지만 사진 속의 명찰을 보면 본명으로 출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들 20장쯤 뽑으면 얼마나 해요? 굳이 근데 핸드폰 사진을 왜 뽑으려고 해? 그냥 뭐 기념이지 뭐. 나름 끝내주는데. 그때 그 코피 흘리던 애가 문화정이 걔였어. 근데 걔는 왜 핸드폰 사진을. 아정이의 핸드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똥이 돈다. 이 영화를 위해 똥 모형이 돌아가도록 제작한 휴대폰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하필 이 씬을 찍을 때 고장나는 바람에 고치느라 촬영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 거 진짜 잘해요. 번대폰도 만들고. 핸드폰을 개조해 사진 촬영 소리도 안 나게 할 수 있다는 천재소녀. 진짜 전문가다. 창밖으로 보이는 곳은 정읍의 한 거리인데요. 엄청나게 추운 한겨울이어서 옷을 두껍게 입은 주민은 통제하고 보조 출연자들을 동원해 촬영했습니다. 창 밖에 두 남학생을 보자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소녀. 너 하생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지? 요 건너편에 가면 마트 있거든요. 생리대를 사다 달라는 여고생. 마트 점원은 살인의 추억에서 남주 역으로 데뷔했던 이옥주 배우입니다. 아정이 친구가 너밖에 더 있냐고. 빨리 안 불어? 아정이의 폰을 찾는 사람이 또 있었네요. 이 씬을 찍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하루에 촬영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쌓인 눈을 녹이고 치운 후 다시 촬영해야 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또 언밸런스다. 남고생 깡마 역은 당시 여러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정연기 배우입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영화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 신세계에서 연변 거지 중 한 명으로 나온 게 기억에 남네요. 여기 또 한 명의 남고생 뚱뚱 역은 반가운 얼굴 고규필 배우입니다.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엄마. 의도치 않게 위험에 처한 여고생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곽도원 배우입니다. 이것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또 오면 죽여버린다. 이 고딩들은 아정의 폰을 왜 찾는 걸까요?
지금 이리로 빨리 좀 와줄 수 있니? 해결사 진태가 나섭니다. 목마가 있는 놀이동산은 거제도에 있는 옥포랜드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미 폐관된 지 오래된 곳이어서 별다른 세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목마와 담장이 하얀색이라 조명을 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본드를 빨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두 고딩. 아저씨도 아정의 애인. 이어지는 관람차는 강원도 원주의 드림랜드에서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핸드폰 거기에 나온 사진들 공개되면 여러 사람 다칠 텐데. 야 아정아, 너 진짜로 남자들 사진 찍은 거야? 그럼 휴대폰에 설치한 작은 LED가 너무 밝아 디머를 연결해 조도를 낮춰 얼굴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핸드폰을 막걸리로 바꾸면 몇 병이나 줄까? 혜자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아정의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벌써 술 바꿔 먹었는데. 필요하다고 꼭 갖고 오라던데. 미친년이 좋다 뺏고 지랄해. 쌀독에 숨겨져 있던 아정이의 폰에 담긴 추악한 남자들. 이 택시 안에서 재문에게 전화하는 컷이 있었는데요. 재문과 세팍타크로 형사는 도준의 골프공이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면서 범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만 보고는 하지 않고 조용히 수사하죠. 시나리오 단계부터 찍을지 말지 고민을 하던 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씬을 삭제하고 혜자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두 형사는 깔끔하게 빠졌다가 엔딩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새하얘. 할아버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도준. 사건 현장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아정의 폰에 담겨 있습니다. 나 이 사람 만난 적 있다. 눈탱이 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곳은 원래 평택에 있는 실제 고물상을 헌팅하고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헌팅팀이 충북 제천에서 이런 곳을 찾아 찍어온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고물상으로 가는 길은 지르퍽한 진흙길로 설정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침술 봉사도 해드리고. 옛날에 방앗간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폐가를 고물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남성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스를 표현하기 위해 함석 재질의 무거운 문과 온갖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소품들을 세팅했습니다. 얼마 전에 못복을 확 봐가지고. 아정이 살인사건이 있던 날 그 폐가에 있었다는 노인. 그런데 이 새끼 누울 자리 깔고 쌀도 준비하고 있었네요. 어떻게 돈 대신 쌀을 받을 수가 있어? 이상한 놈이 따라오더라고. 남자가 싫으니? 실내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창들은 각각 다른 레이어로 변화를 줘서 창밖으로 보여지는 인물의 느낌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야, 너 나 알아? 아니 도준이 보이는 창은 먼지 쌓인 비닐을 세팅해 뿌연 안개에 가려진 것 같은 도준의 미스터리함을 표현했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어휴, 바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벽으로 가려진 곳에 두 명의 스텝이 숨어서 한 명은 날아오는 소품을 받고 그 타이밍에 다른 한 명이 던져서 만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워있어. 이 컷은 실제 배우를 다리만 잡고 끌어올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때 직접 가서 얼굴까지 다 봤는데 이상한 것도 막 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목처럼 엄마인데요. 아니야 이 쓰레기야. 다른 의미로 어미의 느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광적인 짐승을 표현했죠. 엄마 역시 이런 일을 겪으면 본인의 엄마를 찾습니다. 감독은 보통 NG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면서 좋은데 한 번 더 찍자며 수십 테이크를 반복하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씬은 딱 4번 만에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가자고 했더니 감독이 단호하게 그만 찍을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너무 좋아서 한 말이었는데 어감 때문에 선생님이 좀 삐지셨다고. 이 집에 실제로 불을 지르고 컷 없이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딱 한 번 촬영할 수 있는 컷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죠. 컷 마지막쯤 폐 보일러 밑에 모여있던 가스가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 위는 너무 가파른 곳이라 카메라 레일을 설치할 수 없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해 케이블 캠으로 촬영한 컷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숲은 신두리 해안사구의 숲입니다. 해의 움직임에 따라 밝은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알 수 없는 춤을 추던 그곳, 옷 속으로 가리던 손은 살인을 저지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다시 작두질하는 손으로 연결되죠. 첫 장면과 같은 컷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컷은 조명을 더 밝게 세팅해 안이 잘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제문의 그림자가 실루엣으로 가게 안에 짙게 드리워지도록 문 밖에 크레인을 설치해 강한 조명을 때렸습니다. 범인 잡혔어요? 왜 그저 기도원 탈출한 종팔이? 종팔의 옷에 묻어 있었다는 아정의 혈흔. 이게 이제 골프공 따위하고는 막 비교가 안 돼 버리지. 자기가 아정이 애인이래. 그 시기 하다가 아정이가 코피가 났다. 그 피는 진짜 코피였던 것 같은데. 너 부모님은 계시니? 엄마 없어? 울지 마라. 결국 종팔이 잡히고 도주는 풀려나게 됩니다. 꼬물상 저거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어. 불난 고물상엔 뭐하러 가본 걸까요? 종팔이 걔 있잖아. 다시 아들과 식사를 하게 됐지만 모자가 둘 다 살인자가 된 후 묘하게 다른 느낌. 왜 옥상 위에도 올려놨을까 시체를? 달 보이라고 그런 거 아닐까? 얘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 데려가라고. 그렇지. 그런 거지. 이 장면 뒤로 도준이 종팔이 걔 착하다며, 착하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해자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엄마를 등지고 자는 도준. 이거 가져가서 버스에서 먹어. 마을 사람들과 관광을 떠나려 하는 엄마. 이곳은 실제 경북에 있는 청송 진보 터미널입니다. 중요한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터미널을 이용하던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배우들은 연기에 집중하기 힘들고 감독은 연출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감독님이 보는 모니터를 주민 수십 명이 삥 둘러서 보고 있었다고 하죠. 감독님은 연출하는데 많이 힘드셨겠지만 전 솔직히 본 감독과 함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줄 거 있어. 뭔데? 곰성 불난데 갔다가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떻게 엄마는. 이 대사는 원래 이거 어디 멀리 갖다 버리던지 였는데 편집해보니 너무 직접적이고 강하게 느껴져서 좀 더 모호한 느낌으로 다시 써 후시로 입힌 대사입니다. 콘티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다 라는 주문을 써놨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쓴 단어였는데 김혜자 선생님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에 꽂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 표정이 안 나와서 감독이 미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바로 이 표정을 보고 오케이 했지만 선생님은 너무 속상해 또 대기실에서 혼자 우셨다고 합니다. 과연 도준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바보인가 바보인 척 하는 것인가? 감독 역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본인도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본인과 관객에게 궁금증으로 남겨뒀습니다. 영화계 종사자들이 모두 궁금했던 버스 내부 컷. 김혜자 배우 바로 앞 좌석을 뺀 모든 좌석들을 뜯어내고 레일을 깔고 찍은 후 의자를 CG로 심어 만든 것이죠. 나쁜 일, 속상한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허벅지의 침자리. 침을 꽂는 순간 컷이 바뀝니다. 태양의 빛을 온 몸으로 받으며 춤을 추는 엄마. 감독은 달리는 버스와 나란히 달리며 촬영할 생각을 하고 강렬한 직사광선이 춤추는 아줌마들을 관통해 한 덩어리로 보이는 실루엣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모든 아줌마들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혜자 역시 이 무리의 그림자로 감춰지는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머릿속에만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주변에 빌딩이 없는 평야지대 남북 방향의 도로를 찾고 찾아서 인천공항 가는 길에 큰 매립지를 겨우 찾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촬영하는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이런 햇살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해자를 팔로우하다 놓치기도 하고 다시 찾아가는 과정과 줌으로 당기면서 덜컹거리는 그 느낌까지 컷 없이 그대로 한 테이크를 사용했습니다. 해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등지는 건 원래 계획엔 없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그 모습이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선생님께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태양을 향해 하이파이브 했어요. 라는 대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요즘에도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관광버스 댄스가 유행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춤을 췄죠. 감독이 대학생 시절 오대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버스가 흔들리길래 가서 봤더니 관광객들이 도착한 후에도 흥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 씬을 찍고 몸속의 종양을 꺼내 던지고 온 듯 시원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이 엄마의 춤인데 음악 감독은 이 춤곡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관광버스 메들리 같은 뽕짝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오프닝에 나온 춤곡에 기억을 찾아준다는 저주받은 관자놀이를 모티브로 만든 코드를 섞어 라틴풍의 엔딩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대감독 봉준호의 가장 예술적인 작품 마더였습니다. 영화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그 연출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화 한 편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하는 그 열정이 한국 영화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